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요. 비가 뭐 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원래 6월 말쯤이면 장마가 보통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아랫지방부터 비가 조금씩 오기 해서 뭐 7월 그때까지 장마 기간인데, 요즘은 그러니까 장마 시작이라는 뉴스와 함께 근데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조금씩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 물론 뭐 이디오피아나 뭐 저쪽에 비가 너무 오지 않는 아프리카 무슨 지방에 뭐 한번 물을 길러 뭐 2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 오고 뭐 이런 지역이면은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이 물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물론 농촌에 지금 식수마저 고갈돼서 뭐 매번 뭐 물차가 오기도 하고 뭐 식수를 사다 나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물을 사람은 필요해서 먹을 수는, 돈을 들여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멀리 갔다 와서라도 물을 구해서 먹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 구하기가 엄청 힘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자연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어딜 멀리 가서 물을 구해올 수 없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이렇게 물을 막 뿌린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어쨌든 비가 좀 내려서 사람도 사람이거니와 모든 자연이 좀 이렇게 촉촉하게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비가 온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전에 뭐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땅에 대한, 그래서 뭐 2시간을 걸어가서 어린 소녀들이, 아이들이 물동이를 지고 와서 겨우 물을 먹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요즘 부쩍 많이 접하잖아요. 지금도 SBS에서 하는데, 기아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름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게 오래됐죠. 1년에 한 번 정도 기아 체험, 그래서 24시간을 꼬박 굶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어떤 지역을 선별해서 그 지역에 이제 연예인들이 가서 실상을 체험하고 그걸 뉴스로 전해주고, 또 가지 않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굶고 있는 이 참가자들을 위해서 이제 뭐 노래도 들려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 군데 모여서 같이 굶는 거죠. 근데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아이들과 같이 기아 체험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많은 어떤 단체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서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갈 때는 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가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한 팩씩 줬어요. 거기 물을 채워서 그걸 하루 동안 먹는 건데, 기아 체험이 보통 5월 말 6월 이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목이 마르기 시작할 때라, 그리고 그게 시원한 물이 아니라 이렇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거라서 좀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눠 마셔야 되는 거죠. 이제 센터에 가면, 체험장에 가면, 이제 갑자기 굶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덥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응급센터도 있고, 시설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보통 그거를 어른들보다는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참 예쁘죠? 아이들이. 그때는 그거 체험한다 그래서 봉사 점수를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와서, 물론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뭐 그걸로도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루 정도 내가 굶어서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런 걸 체험하고 가는 학생들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많이 안 와요. 어른들이, 그때 제가 느낀 건 이제 자녀가 있으면 같이 부모들과 와서 함께 체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물론 하루 굶었다고 해서, 하루 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서 그 물의 소중함이나 음식의 소중함, 그런 거를 남은 뭐 평생 그 소중함을 안고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짧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은 가끔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함부로 남기지 말아야지, 버리지 말아야지, 먹을 만큼 덜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 금방 이제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음식을 먹고 남기고 버리고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또 이제 거기에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또 한번 체험을 하고, 그때쯤 되면 또 한번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 3일을 못 가니까 작심 3일이라고 하면, 3일마다 그 계획을 세우면 쭉 실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겪게 체험을 하게 하면 좋은데, 어찌됐든 저는 그때 그 체험장에 많은 중고생들이 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뻤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때보다 더 아이들이 공부, 뭐 시험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봉사 점수를 준다고 해도 24시간 기하 체험은 좀 힘들어 하겠죠.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되면서 기후 변화가 막 심해지고 막 뭐 빙하가 막 녹고,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오고 눈이 너무 오는데 어느 지역은 진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도 지금 점점 이제 동남아시아권 기후로 바뀌어 가잖아요. 습도가 높고 사계절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계절의 그 경계선, 봄 가을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면서 습도가 매우 높아지고요. 점점 비도 적게 오고, 약간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이거는 물론 지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지구를 못 살게 굴어서, 그쵸? 자연을 너무 훼손을 해서, 그래, 지금 그거를 도로 이제 역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더 이상 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든가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면 더 큰 재난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 편리함, 또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마구 자연은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 다시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자연을 아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반디 왜 저래? 자연환경 운동가에 말인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게으르고 저 편하자고 생활을 해 왔었던 사람 중에 한이라서 일회용품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뭐 웬만하면 손에 묻히기보다는 비닐장갑을 끼고 한번 쓱 쓰고 버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커피숍이나 카페 갈 때 텀블러를 늘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죠. 계속 가지고 다닌다기보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일회용품도 웬만하면 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세제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조금 내가 시간 더 들이고
힘을 더 들여서 닦는 거, 물에 불려서 씻는다든가. 예전에는 세제 펑펑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조금씩 하려고 노력 중이죠. 지금 그렇게 완전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불편함에 있다가 조금 편하면 그 편한 거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빠르지만, 편한 거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 불편함으로 가면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너무 생활을 확 바꿔서 불편해진 생활을 해야지, 이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생활을 고쳐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이 저희한테 주는 거는 굉장히 고맙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반성하고 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나 오래 살아봤자 남은 생이 30년, 40년 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 나머지 뒤에 어떻게 됐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이기적이죠. 우리 자녀의 자녀, 이렇게 좀 행복하고 오래 자연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과학자들이 지구와 똑같은 행성 찾기 이런 것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제가 기아 체험을 하고 그때 저희 그 아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인데, 물론 끝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막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시간? 17시간, 8시간?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응급실을 가니까 이제 초콜릿을 하나 주더라고요. 초콜릿을 먹고 먼저 집에 가고, 저는 좀 더 있다가 하루를 마치고 갔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짧게 갔어요. 뭘 남기려고 하고 제가 뭘 버리려고 하면, 엄마, 그때 거기에 있는 형 누나들은 요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음식을 좀 조금만 먹을 만큼만 달라고 하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덜어 먹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거는 있어요. 남기지 않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남기지 않고 싹싹 먹어치워서 약간 살도 찌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남겨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아마 그 어렸을 때 내가 남긴 음식, 내가 버린 음식, 그것에 없어서 굶어 죽는 형 누나들을 본 게 좀 충격이었긴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건 그냥 그런데,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체험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꼭 체험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영상 다큐멘터리 많잖아요. 진지하게 같이 가족끼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예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도 못 먹고 굶는 아이들이 많은데 남의 나라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한창 고아들이 너무 많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여러 많은 나라, 우린 꼭 미국만 우리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고아들을 위해서 구호 문자를 보내주고 입양도 해주고 데려가고 했던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아프리카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한테도 우리가 많은 원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저희가 전쟁이 1950년대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등비등 못 살고 뭐 특별하게 막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나라도 분명히 고아는 있었고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아이가 있었을 거고 지금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빈민들이 있는데 그럼 그 나라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급함? 어디가 더 지금 급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자국의 아이들은 또 자국에서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국의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남의 나라를 도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생명이 지금 급하게 굶고 있고 곧 죽을 판이고 이럴 때면 거기 먼저 급한 쪽에 원조를 해주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 우리도 그만큼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아들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은 우리도 그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아이들도 굶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도와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틀린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우리나라도 돕고 또 우리나라 아니지만 내 기준에 저쪽 아이들이 더 급한 것 같아서 먼저 도와줬어. 이거에 가서도 할 말은 없는 거죠. 다 자기 기준이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꼭 받아서라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굶는 아이는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굶는 아이가 없어야 될 거고 배고픔 그건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굶는다는 거 배고픔이 없어야 되는 그리고 어떤 가뭄 이런 걸로 고통받는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나눔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자연보호를 해서 굶지 않는 아이들 뭔가 그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간 것 같아요. 다 잘 살고 그죠? 뭐 특별하게 막 호의호식하는 건 아니더라도 거의 고통받지 않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계 그런 지구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금 당장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먹다가 뭐 물이 나오면 길거리 휙 버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꽃이 있는 뭐 그런 쪽에 좀 버리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우리 한번 비가 온다 하는데 기우제 한번 지내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